패스파인더라는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패스파인더라고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래야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간혹가다 오브젝트를 관리 편의상 그룹으로 묶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룹으로 묶여져 있을 경우에는 패스파인더가 적용되지 않아. 따라서 그룹으로 묶인 오브젝트는 반드시 그룹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룹으로 묶어주는 단축키는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또는 그룹 이렇게 하면 되죠. 풀어주는 거는 컨트롤 쉬프트 G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G 그룹 풀기, 그래서 언그룹하라고 한다. 자, 여러가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과연 이 패스파인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볼 건데, 일단 패스파인더를 쓰기 위해서는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꺼내줘야 돼요. 자, 패스파인더는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F9예요. 컨트롤 쉬프트 F9. 패스파인더를 실행을 하게 되면 패스파인더 패널이 나와요. 자, 이 패스파인더 패널에는 크게 모양 모드와 그 다음 패스파인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모양 모드에 4개의 기능, 패스파인더의 6개의 기능, 총 10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원과 화살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원과 화살표가 겹쳐져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얘는 몇 개? 2개죠. 자, 이렇게 2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애는 원의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지금 앞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누가 앞에 나와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자, 그럼 얘를 원본으로 하고 그 옆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적용을 해보자. 2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하나씩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드래그를 살짝 해서 오브젝트에 걸리기만 하면은 둘 다 선택이 돼요. 자,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모양 모드에 첫 번째 합치기라는 거 있죠. 자, 유나이트라고 하는 메뉴인데, 자, 이 도형을 딱 누르게 되면 2개의 패스 중에서 겉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합쳐버려요. 중간에 화살표 모양이 없어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스는 모양과 함께 색깔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합치기라고 한다. 그 옆으로 가서 그 옆에 화살표하고 원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모드로 들어갈게요. 앞면 오브젝트 제외. 자, 영문 메뉴에서는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가 쏙 빠져나가요. 위에 덮고 있는 오브젝트가 싹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모양은 뒷면, 그러니까 앞면을 오려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고 오린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보자고요. 세 번째 거는 교집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차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교집합이다. 즉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공통 영역 있죠?
자, 공통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화살표에 해당하는 나머지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나가죠? 없어졌지? 그 다음 요 주변도 없어졌죠? 영문 메뉴에서는 인터섹트라 그래요. 교차 영역, 겹치는 부분만 제거한다. 교집합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거는요. 자, 그림이 반대예요. 교차 영역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교차 영역 제외라는 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얘를 뺀 나머지가 되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테두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외된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모양 모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요 만들어 놓은 거를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 모양 모드 하나 둘 셋 네 개 옆에 확장이라고 지금 버튼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모양 모드로 변경을 시킬 때, 어떠한 모양으로 변경을 시킬 때, 지금 잘 보고 있으면 컴파운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양 영역 오버랩을 제외하려면 알트 클릭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확장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요거는, 자, 요건 뭐냐면 내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한 다음에 완성을 할 때 확장을 눌러주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클릭만 해서는 요 모양밖에 안 만들어지겠지만, 지금 클릭을 하고 나니까는 모든 패스가 다 살아나 있어요. 그죠? 모든 패스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더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추가적 작업을 더 해준 다음에, 수정을 해준 다음에 확장 버튼을 눌러주면 완성이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파인더 쪽을 볼 건데요. 지금 원본을 보게 되면은 도형이 하나, 둘, 세 개가 겹쳐져 있어요. 도형 세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도형은 화살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육각형이 되죠. 제일 밑에 원이 있어요. 선택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살짝 걸리게끔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 세 개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나누기라고 보여요. 나누기. 자, 이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자, 이 나누기는 뭐냐면 패스를 쪼개버려요. 쪼개버리는데 어떻게 쪼개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쪼개는 게 패스입니다. 겹쳐진 모양 있죠? 겹쳐진 모양. 자, 이 겹쳐진 모양대로 나누어 버려요. 따라서 나누기를 선택을 했을 때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패스가 살짝 바뀌는 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나누기를 했을 경우에 얘가 그룹화가 돼요. 그래서 그룹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룹 풀기가 있죠. 자, 그룹을 먼저 풀어준 다음에 선택을 해보게 되면 선택된 모양이 달라요. 자, 얘들 한번 빼볼게요. 그룹 풀기 하시고요. 살짝 빼보면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 모두 분리가 되는 게 바로 나누기다. 자, 그 옆에 객체를 선택을 할게요.
나누기 옆에 보면은 동색 오브젝트 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색 같은 색의 오브젝트를 쪼개겠다. 그래서 이걸 트림이라고 하는데 클릭을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을 하면은 패스가 단순화가 됩니다. 겹쳐진 패스들이 없어지죠, 그죠? 자, 그룹화를 해제하고 얘를 싹 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모양대로 그냥 다 쪼개버려요. 말 그대로. 자,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누는 게 동색 오브젝트 분리 트림이라는 기능이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이번엔 오브젝트는 3개예요. 그런데 색깔이 같은 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화살표하고 육각형의 색상이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합치기,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머지라는 기능인데 클릭을 해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눠요. 트림처럼. 그런데 색이 같은 오브젝트는 다 결합을 해버려. 같은 색상을 지닌 화살표하고 육각형은 합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원은 색깔이 다르죠? 얘는 다른 색상으로 나눠버려요. 따라서 빼보면 자, 2개 합쳐진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밖에 쪽 색이 다른 하나가 쪼개진다. 자,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보이는 애를 원본으로 하고 자, 색이 지금 다른 게 3가지가 다시 나오죠? 선택을 해줘요. 오브젝트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제 4번째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 이제 크롭이라고 하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화살표. 자, 입에서 화살표. 자,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화살표 모양이 모양만 유지되고 색상은 날아가고 아래쪽 게 지금 선택이 돼요. 즉,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 모양으로 아래 오브젝트를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버리는 거야. 아래에 있는 것만 남겨요. 얘는 윗 모양으로 잘라내고 아래쪽의 모양만 남겨낸다. 이것을 크롭, 자르기라고 한다. 자, 다음 옆에 있는 오브젝트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윤곽선이라는 거 있죠?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윤곽선을 클릭을 해보면 색상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 패스만 남아있는데 이건 뭐냐면 외곽선만 보여주는 겁니다. 외곽선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선의 두께가 0pt예요. 선의 두께를 한 2, 3pt 정도로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외곽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요걸 보시면은 윤곽선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때 이 테두리의 색상은 면색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면의 색상으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자, 원의 색상이 그대로 적용되고 육각형의 색상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던 이 삼각형의 경우에는 그 안쪽에 들어있는 패스도 삼각형 색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안에 있는 영역은 다 그 색상이 적용되는 거야. 면색을 선색으로 지정해주는 것을 윤곽선 아웃라인이라고 한다. 자, 윤곽선은 면색은 모두 사라진다. 이때 선의 두께를 조정해보면 선의 색상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 이게 원본이에요. 위에 있는 결과 그림하고 지금 약간 다릅니다. 위에 있는 그림하고 다르죠? 자, 요 옆에 있는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면 오브젝트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면 오브젝트 제외를 마이너스 백이라고 하는데, 자, 이면은 뭐야?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면. 다른 면, 즉 뒷면, 밑면 이런 뜻이에요. 자,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애가 이 화살표가 되는 것이고, 이 화살표 밑에 누가 있죠? 육각형과 원이 있습니다. 이면 오브젝트 제외를 하게 되면 이 원과 육각형이 지금 연결이 된 이 부분이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즉 맨 위에 있는 형태만 남게 돼. 요렇게. 이게 원래 이미지. 얘가. 자, 원래 이미지와 같이 비교해 보세요. 모양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앞쪽 바깥에 나와 있는 형태로 지금 잘린 거죠. 밑면에 해당하는 애들의 모양을 그대로 잘라내 버립니다. 밑에 있는 모양을 잘라내는 게 바로 이면 오브젝트 제외다. 대신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지금 얘처럼 앞면 오브젝트가 조금이라도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지금 뒷면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애가 뒷면에 다 포함이 돼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이면 오브젝트 제외가 실행되지 않아요. 자, 경고창 나오죠? 자, 이 정보 대화 상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필터는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7이 있는 하나 이상의 패스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적용될 수 없다. 왜? 이면 오브젝트 제외는 뒷면을 제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자, 패스파인더는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모양을 완전히 바꿔주거나 새로운 패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양 모드의 4가지, 패스파인더의 6가지, 총 10가지의 기능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